롤모델을 좀 찾아보세요. 고민만 하면 다 잘 사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뭔가 이뤄낸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책을 읽는 거밖에, 그러니까 좀 이게 너무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너무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숙제를 내주시는 게 있다고.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책에 여기 나오기는 하는데 롤모델을 300명쯤 찾아보세요. 뭐 이런 숙제를 내드리곤 해요. 왜 하필이면 롤모델인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사람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생각이 바로 날 수 있는 그런 자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누군가에게 빗대어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컵이 예쁘다, 정말 이렇게 무생물이어도 된다는 거죠. 전 그래서 그 롤모델이라는 게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드리고 싶고, 드라마, 뭐 웹툰 속 인물, 뭐 게임 속 캐릭터도 되고, 인물들을 꼽고 그렇다면 이유를 적는 거죠. 그 이유가 사실 나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요. 그냥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고 싶은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내가 어떤 닮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골라내기 시작한다면 동물도 되고, 너는 어쩜 이렇게 배를 까고 저렇게 편하게 자냐, 널 참 부럽다,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정말 적다 보면 이유가 300개쯤 나오면 이게 각각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눈으로 객관화된 시선을 보면 이게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요. 그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단어를 뽑아보고, 이렇게 서너 개 정도로 해서 뽑다 보면 어떤 키워드가 이제 발견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그 키워드를 이렇게 네이밍한 것들을 보면, 그래, 난 이런 거 좋았어 라는 것들이 공감이 갈 거고, 그 한 뭐 5개라고 치면 한 3개 정도는 진짜 내가 지금도 평상시에 드러내고 있는 나의 어떤 선호 경향? 취향 같은 게 드러났을 거라고 보고요. 나머지 2개 정도는 아직 내가 다가서기에는 먼 어떤 좀 나라고 소개하기에는 애매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난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정말 어찌 보면 단기 목표가 나올 거고, 그거에 따라서 내 지금 현재의 열심과 그 노력을 이쪽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롤모델을 꼽는 행위는 내 속 안에 있는 어떤 잠재력을 현실로 이뤄낸 사람을 보고, 그 열매 맺은 사람을 보고 나도 그렇게 돼갈 수 있는 희망도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네. 근데 롤모델이라고 하면 저는 한때는 뭐 그런 걸 찾아 오글거리게 맞아.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고, 그럼요, 저도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그래요.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그 개념이 나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흠을 잘 보잖아요. 저 사람은 내 롤모델로 하기에는 저 부분이 좀 빠지는데, 이 사람은 저 일적으로 멋있는데 가정생활 하는 부분은 내가 닮고 싶지 않은데, 뭐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인간을 찾으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단편적으로 저 사람 저런 거 되게 멋있어 보인다, 하나만 찾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제든지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완벽해야 해 이런 거 말고 또 영원해야 해, 절대 불변해야 아니죠. 해 네, 이런 거 아니죠. 아니고 네.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내 마음에 따라서 또 그럼요. 있고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변해가는 걸 볼 때 또 분명히 뿌듯할 거예요. 여러 명을 찾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한 명이면 뭔가 그 사람이 종교도 아니고, 맞아요. 안 요즘은 돼요. 사실 잘못된 큰일 나요. 네, 종교라든지 아니면 맞아요. 뭐 멘토를 자처하면서 거의 뭐 교주 정도로 행동하는 그런 네, 사람들도 안 돼요.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요런 사람의 요 장점과 저 사람의 저 장점을 합치면 또 그 결합만으로도 나에게 맞아요. 또 나만의 특별한 것이 생기기도 그렇죠. 하니까 네.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 300명은 좀 많으면 어떡하죠? 제가 막 이렇게 숙제로 내오면 어떤 분들은 2주 만에 해오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막 가족들도 다 적어놓은 거죠. 아빠, 엄마, 누나 막 이렇게도 하고, 회사에 직장에서 누구 나오고, 또 학교 선후배 누구 하다 보면 생각보다 친구가 그래도 뭐 몇 명은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반면교사 3을 실을 사람도 쓸 거니까 이런 거 하다 보면요 생각보다
꽤 괜찮아요. 보시는 분들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찾아놓긴 했는데 이유까지 적었는데 너무 골라내는 게 좀 힘들다. 그룹을 짓는 게 힘들다. 그러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줘도 좋고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질린님 구독자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인생에 고민이 있다면 잘 살고 네. 있는 것이다 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을 지으셨는데 고민만 하면 다 잘 사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또 그건 아닐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민을 한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저도 이 질문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만약 그 고민이 든다면 보통 그 생각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내가 괴로우니까 그 고민을 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은 피하고 싶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 고민이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는 걸 도망치기 위해서 술을 마셔서 잊고 싶기도 할 거고, 혼자 조용히 있으면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드니까 일부러 막 왁자지껄하고 막 친구들 만나러 일부러 나갈 수도 있고, 그래도 다시 돌아오면 또 그 고민이 계속 있을걸요?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딱 회피하려고 하기보다 정말 고민을 딱 적어놓고 그걸 직면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잠시 바라보고 왜 이 고민이 나왔을까? 그 고민을 하게 된 이유를 정말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또 생각해 보다 보면 내가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스스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그 고민을 좀 존중해주고 수용해주고 직면해주고 한다면 충분히 그 고민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더 나은 나로 만들어가는데 큰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고민이 뭔지라도 적어두기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 한 달쯤에는 난 이런 게 참 고민이었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 달쯤 되면 그래 이달의 고민은 이쯤이었지 이렇게 대충 적어놔서 기록만 해놔도 내 관심사가 그 고민에 표출되거든요. 이쯤에는 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았네.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거기보다는 그냥 나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보는 거? 그거만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작가님 책 읽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기록을 하는 되게 많은 이유와 많은 장점이 그러게요. 있겠지만 뭔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이 고민이 막 그냥 내 것이라고만 생각할 때는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맞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적어보고 이렇게 진짜 약간 멀찍이서 객관적으로 보면 또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 이렇게 특별하게 다른 재주가 없이 태어나서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무언가를 표현해낼 줄도 모르는 저처럼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그냥 펜으로 종이에 무언가를 해서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 구체화된 형질의 어떤 물질로 만들어내는 게 그냥 가장 그렇게 객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였다. 살아가면서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른, 다음 어른이 뭘까? 왜냐면 제가 벌써 이제 30살인데 어머나 네. 더 젊어 보여요 진짜. 네. 30살인데 30이면 진짜 뭔가 성숙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뭔가 해나가야 되는 상태고 너무 미성숙한 게 저도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어른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어른다운 어른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런 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40이 넘어갈 때는 그런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30이 될 때 뭔가 이뤄낸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너무 공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나요? 네, 아무튼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해낸 게 있고 내가 무언가를 딱 뜻을 정해서 이렇게 해낸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성숙한 나를 바라보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한 독립된 인격체가 살아갈 때 자립을 하는 것도 당연히 그것도 맞는 말인데 사회 속 안에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다운 어른은 정말 그냥 나만 위해서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어른인 것 같아요. 세상에 이롭지 않은 나의 어떤 이기심이나 나의 욕망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누를 수 있는 힘?
난 정말 돈을 잘 벌고 싶어.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할 건데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피해를 보거나 누군가가 아플 수 있다. 그런다면 그 방법이 내게 최선의 방법이고 지름길이고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부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일지라도 그걸 택하지 않는 것?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상과 이롭게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른다운 어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정한 어른이 얼마나 될까요?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이기심을 누르겠어요, 스스로. 그래서 계속 그렇게 어른다운 어른이 되기 위해서 정말 20살 이후부터는 노력을 이제 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에 쓴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이렇게 해냈는데 남도 좋은 거예요. 그런 경지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게 그런 방향성이라도 갖고 있는 게 진짜 어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저는 방금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존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거든요. 네, 존엄이라는 거는 나만 좋아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맞아요. 나로 이렇게 나답게 있으면서도 맞아요. 다른 사람들의 또 존중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존엄할 수 그쵸.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름다운 말이네요. 아니요? 저보다 훨씬 너무 훌륭하십니다. 아니 듣고 말하는 건 너무 쉬워요 정말로. 근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해주시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도 진짜 책을 보면서 되게 많이 제 생각을 정리한 것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진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한 것도 많아가지고. 아유, 감사해요. 제가 작가님 글을 보면서 이제 작가님이 진짜 책을 많이 읽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아니요, 별로 많이 안 읽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책 읽고 나서 막 여기에 이 책은 꼭 읽어봐야겠다 하고 이렇게 적어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시는지. 독서는 우리 모두의 이제 맞아요. 과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독서를 즐기세요? 저는 이건 어찌 보면 제가 편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책을 읽는 거밖에, 그러니까 좀 이게 너무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책이 왜 편하냐면요. 사람과 사람은 만나려면 약속도 정해야 되고, 그 사람의 컨디션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한데, 책은 그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원하는 그 주제잖아요. 내가 원하는 주제인데 이 사람의 컨디션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내 맘대로 내 속도대로 내 페이스대로 그냥 지금 충분히 내 관심사를 쭉 젖어줄 수 있는 그 느낌?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어떤 정보 습득에 있어서 내가 원할 때 멈출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고 그게 저한테는 그냥 되게 편했어요. 제가 좀 내향적인 성향이 커서 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책이 되게 친구 같았어요.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맞아 나도 이 생각했는데 라는 걸 나도 모르게 발견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정말 카프카 말처럼 책은 도끼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속 안에 숨어져 있는 어떤 그 꽁꽁 얼어서 절대 나 혼자서는 들여다보기 힘들었던 그것들을 힌트를 해주니까 마중물이 되어서 이렇게 계속 끄집어낼 수 있는 생각보다 나도 생각이란 걸 하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책이 좋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너무 좋은 영향을 책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작가가 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 책이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친구로 좀 다가가지고 마중물이 되기를 되게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읽으신 분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 제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런 꿈의 현실 뭐 이런 거를 제 눈앞에서 보는 거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하죠. 젊은 사람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내셨는지를 잘 가이드를 해주셔가지고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책이에요. 다행이에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책들을 보면 너무 이제 다가가기 힘든 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쉽게 쓰고 싶었던 게 되게 컸어요. 이렇게 이게 단번에 나오면 너무 좋기는 한데 명확해서 좋긴 한데 저는 그 사고 중간 과정이 궁금했거든요, 항상. 네, 그쵸. 그래서 좀 이 시작의 방향은 알려주고 끝만 있는데 그 중간 단계를 되게 세세하게 진짜 내가 이 고민 다음엔 그 다음 고민을 했고 이렇게 방향이 조금씩 깊어져서 흘러갔다라는 걸 좀 자세히 얘기해주면 내가 드러내는 게 사실 부끄럽기는 할지라도
당장 생각의 깊이를 더 깊이해서 내 고민을 더 발전시키지 못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읽는 거? 그거라고 친다면 이렇게 읽다가 너무 졸려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덮어버리겠죠? 그리고 다음날이 되는데 이 주제에 끌리지 않아요. 그럼 저 이 책 안 보고 다른 책 봐요. 처음을 열었을 때 끝까지 무조건 다 읽어야겠다라는 부담감이 없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는 여기까지 읽은 책, 어디는 제목만 읽은 책, 어떤 건 사기만 한 책, 아주 저도 그래요. 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막 어떤 다른 강의에서 얘기하기를 책 제목만 읽어도 읽은 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쵸. 꼭, 네, 처음부터 읽지 않아도 된다. 목차 안에서 정말 내가 가장 관심 있는 주제, 지금 대화 나누고 싶은 주제인 부분부터 읽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하면 좀 편할까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또 항상 새해 목표가 100권 읽기 뭐 이런 거 막 그쵸. 나오잖아요. 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좀 가까이 하기? 권수, 100권 이런 거는 아직 나를 경험하지 않고 낸 남들을 따라한 정말 나다운 목표가 아니니까 그렇게 설정하지 마시고 그래 오늘은 책꽂이에서 뽑았어. 이게 참 마음에 들었어.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 뽑았어. 그럼 이걸 일주일 동안 유지하면 책을 손에 쥐는 거는 익숙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완전 목표 달성이고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 책 제목이 이렇게 했는데 좀 궁금한데 이런 날이 올 거예요. 어느 날 좀 여유가 있는 날.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네. 후루룩. 오늘도 읽었네. 잘했어. 그리고 또 어떤 날은 한 줄만 읽어야지 했는데 궁금해가지고 한 문단 읽었네. 아주 잘했어. 이런 식으로 읽기만 하면 잘한 거죠.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이렇게 최소화된 목표, 너무너무 힘든 날도 해낼 수 있는 최소한의 목표로 책이랑 친해지면 독서도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장점을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뿌띠 할 일을 만들어주는 거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 꺼냈다? 뿌띠라고 하니까 되게 귀엽네요. 보통 미니라고 생각했는데 뿌띠. 네. 좋아. 제가 작가님 글을 읽다 보니까 뭔가 문제를 만났을 때 왜? 에 되게 많이 회귀를 하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는 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던진다 한들 답을 못 찾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많고. 맞아요. 근데 어떻게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게요. 저도 그냥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아마도 저는 문제에 숨겨져 있는 그 표면에 드러난 거 외에 이면에 무언가를 살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본질을 찾기 위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무언가 내가 답을 얻었다 한들 그게 성과 지향적으로 무언가 눈에 가시적인 이렇게 효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사람들이 요새는 어느 정도 되게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질문에 좀 이렇게 안 가게 되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게 정말 지름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면에 보이는 걸로 문제를 찾으면 결국에 똑똑이 그 해결 방법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또 온갖 시행착오를 겪는 것 자체가 너무나 훌륭한 일이니까 상관은 없지만 이 밑에 있는 게 사실 다른 걸 수 있잖아요. 나는 의사가 돼야겠어. 그러면 왜 의사가 되고 싶지? 다양한 이유도 있겠지만 사람도 도와주고 돈도 많이 벌고 싶어. 돈도 왜 벌고 싶은데 그리고 곰곰이 왜라고 하다 보면 뭐 이런 걸 만날 수도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게 건드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찾으면 결국에 내가 뭐 성적이 안 되거나 내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 직업을 못 얻게 되더라도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찌 보면 유연성을 만들어내는 되게 큰 힘인 것 같아요. 답을 내가 얻었다고 하면 그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수단과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건 바뀌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삶에 어찌 보면 이 빡빡함이라든지 다급함, 절박함을 좀 줄여주니까 두려움이나 불안함도 좀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스스로에게 자기 동기부여가 되는 방향성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작가님 책에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단어를 보면서 그러면 잘 사는 진리 채널을 모셔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잘 사는 진리를 하나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아마도 그냥 정말 나다운 것? 그걸 꼽아야 될 것 같아요. 이기적인 나로 살아가는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나의 재능과 나의 특징을 잘 살려서 그 기회 안에서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나다운 삶?
이게 진짜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네네. 감사하고 네. 또 독자분들이 나다운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네. 작가님이 이벤트 준비하셨잖아요. 네. 우리 좋은 출판사, 네. 체인지업 출판사에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를 한번 네. 받아보고 네.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추첨을 해서 10분께 책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